안녕하세요. 대전 대신고등학교 진로진학 상담교사 이준우입니다. 오늘은 그 대입 준비, 특히 학종이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자료를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로진학 상담을 담당하고 있고요. 실제 교육과정 2025 개정교육과정에서 관여를 했었고 현재 2025 개정교육과정에도 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죠. 정시 확대 이야기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선호하는 서울 16개 대학에서 정시를 40%까지 확대했다. 따라서 이제는 학종보다는 수능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고등학교 선택도 이제 수능 준비를 잘하는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참 많이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뒤에 살펴볼 거고요. 또 하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맨 밑에 있죠. 이제는 수시 학종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수시와 수능을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교과와 종합과 그다음에 수능 위주는 다 같이 준비해야 된다. 어느 하나도 포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진짜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만약에 아이가 능력이 돼서 수능과 교과와 종합과 논술과 실기와 특기를 다 할 수 있으면 다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냐 하는 거죠.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모두 잘할 수 있으면 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동일한 시간 내에 그걸 다 하기는 참 쉽지 않거든요. 따라서 어떤 게 변화가 있는지를 현실을 정확히 읽을 좀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현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학생 현실이죠. 예를 들어 공부를 현재 얼만큼 하고 있는지, 이 아이가 내향적인지 외향적인지, 목표가 있는지 없는지, 남이 시켜야 하는 건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고요. 또 하나가 대입 변화를 나의 관점에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서울대학교가 몇 명 뽑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가려는 대학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모두의 관점이 아니라 나의 관점에서 그런 자료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짧게 그 부분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종합에 대한 오해부터 좀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다 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남들이 놀 때 열심히 했겠죠. 자, 이 친구가 고등학교 올라와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내신 성적을 잘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 놀던 친구와 열심히 한 친구가 고등학교에서 동일한 성적을 유지한다면 이건 불공평한 거죠. 왜냐하면 중학교 기초가 있어야 고등학교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또 그런 친구가 모의 수능에서 좋은 점수 맞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내신과 수능 공부는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런 친구들이 내신을 가지고 선발하는 교과 전형에서 또는 수능 성적을 가지고 선발하는 수능 전형에서 원하는 대학을 가야죠.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한 친구가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으면 당연히 그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 가는 게 공정하고 정당한 겁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뭐 하는 거냐면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하고 싶은 게 뭔지 찾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미래 사회가 어떻게 바뀔 거고 그럼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질 건가, 그러려면 어떤 학과를 가야 되는가, 이런 걸 탐색하는 과정들을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또는 자유학년제 때 시행하는 거고요. 더 나가서 2학년 3학년 때 진로와 직업, 그 다음에 창체 시간에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자율 활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의 진로 탐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진로 탐색을 잘한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나는 A라는 대학에 기계공학과를 갈 거니까 고등학교 때 과목은 물리와 수학을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결정을 하고요. 실제 고등학교 와서 그 관련 자기 가려는 학과, 직업 관련된 심화과목을 이수하고 또 동아리나 진로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다양한 도전적인 창의적으로 활동한 친구들이 대학 갈 때 그런 자기 진로를 결정하는 학생들을 좋아하는 학생부 종합 또는 특기자 전형으로 원하는 과를 가는 것도 너무 당연한 거죠. 앞에 국영수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가 국영수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뽑는 교과전형 수능 전형에서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 것처럼 진로 탐색을 열심히 한 친구가 진로 탐색하는 학생을 좋아하는 종합전형이나 특기전형에 잘 가는 것도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종합이라는 게 그냥 안 해도 가고 공부 못해도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크게 요즘 많이 나오는 거죠. 전형별 인원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수시에서 한 5,000명 정도 주는 걸로 보이고요. 특히 종합에서는 한 6,500명 정도 주는 걸로 보입니다. 반면에 수능 위주는 한 5,000명 이상 늘어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보니까 종합이 줄고 수능이 늘었으니까 이게 수능으로 대학을 가야 되나 보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런데 얘가 몇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실제 수능에서 성적 잘 나오는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도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 신문기사 가져왔지만 특목고 아이들, 즉 외고나 국제고나 영재고나 과고가 하는 아이들은 이미 중학교 때 선발된 아이들이거든요. 이미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따라서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수능에 좋은 점수 잘 나오는 거 당연한 겁니다. 실제 몇 년 전 신문사로 통계이긴 하지만요. 고등학교 입학한 이후에 생각보다 성적 향상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때 영어나 수학의 기초가 없는 학생이 고등학교 와서 그걸 많이 올리는 건 어렵거든요. 물론 올라가는 학생이 있긴 하지만 특히 저희는 동그라미는 뭐냐면 대학을 잘 보낸다고 하는 어떤 고등학교의 학교 알림이 자료입니다. 즉 기타 자료로 하는 건 졸업하자마자 재수한 아이 비율이거든요. 이 학생 비율이 거의 60%에 육박합니다. 그럼 이 학교는 대학을 많이 보낸다고 하는데 실제는 재학생이 많이 가는 게 아니고 졸업생들이 수능 공부를 1년 더 해서 잘 간다. 이렇게 숨어있는 의미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특목고 말씀드렸는데요. 저 전체에 있는 일반고, 특목고, 가면 특성화고, 자유고 학생들을 보고 그 중에 2018학년도 기준으로 영재고, 과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학생 인원만 24,000명 정도 됩니다. 이게 24,000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요. 이거 보세요. 서울에 있는 6개 대학, 저희가 선호하는 대학을 얘기하자면요. 그 숫자가 2만 명밖에 안 됩니다. 즉 서울에 있는 6개 대학을 갈 수 있는 숫자가 2만 명밖에 안 되는데 이미 중학교 때 공부 잘해서 선발된 아이들 숫자가 24,000명이 달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수능을 준비한다는 건 이 아이들과 경쟁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사례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25, 11이라는 숫자가 보일 겁니다. 이게 2019학년도에 서울대학교 정시로 들어간 숫자인데요. 25라고 하는 건 25개 고등학교, 대전에 있는 62개 고등학교 중에 25개 고등학교에서 서울대 원서를 넣었다. 수능 원서를 넣었다는 거고요. 또 하나 11개라는 건 62개 고등학교 중에 서울대 정시 합격자에 배출한 학생은 11명이라는 뜻입니다. 밑에 숫자 보겠습니다. 88과 26이 보이는데요. 88은 학생 수입니다. 즉 총 88명의 학생이 수능으로 서울대 원서를 냈다는 거고요. 26명은 합격자입니다. 26명이 합격했다. 그 중에 괄호 안에 졸업 예정자라고 했는데 이게 재학생 숫자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대전에서도 서울대 수능, 즉 정시 지원한 학생들 중에 재학생은 7명을 합격했고 19명이 재수생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는 당연히 영재고, 과고, 외고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숫자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비교하면요. 2020학년도 저 위에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울대는 그나마 좀 낮지만 연대, 건국대, 한양대를 좀 보면요. 실제 정시, 수능 위주 정시 합격생 중에 재학생 비율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양대는 100명이 수능을 합격했으면 그 중에 재학생 20명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나머지는 졸업생이었다는 뜻입니다. 저 20명 안에 누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외고, 특목고 애들이 다 포함돼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중에 20% 안에 일반고 숫자는 얼마나 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재수를 누가 하냐? 전국 비율로 보면 한 26%쯤 되는데요. 서울은 50%에 가까이 되고요. 서울에서도 강남 지역 재수율이 엄청 높습니다. 자, 이런 통계들을 나 또는 내 아이 상황과 비교해서 난 재수를 해서라도 갈 거냐? 내가 외고나 국제고 또는 영재고 과고 또는 정부단위 자사고를 갈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 거냐? 이런 걸 비교해서 내 위치를 판단한 다음에 그럼 어떤 것이 나한테 가장 유리할까를 판단하셔야 된다. 비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되게 갑작스러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은 사실 입시가 처음이라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미 거의 20년 전, 정확히 말하면 1992년부터 이 변화가 시작됐던 거고요.
현재 대학교 1학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국가가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 너희가 중학교 가면 자유학기장을 통해서 너희 진로 탐색을 해야 돼. 그리고 대학을 갈 때는 과목 선택이라는 걸 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 우리가 발생할 거야 라는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 현재 중학생, 고등학교 1학년도 마찬가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 속에서 이런 자료를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가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요. 공통과목이라는 걸 1학년 때 듣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런 과목입니다. 그리고 2학년이 되면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나눠집니다. 내가 어느 대학, 어느 학과 어떤 전형을 갈 건지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갑작스러운 게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미 중학교 때 진로와 직업이라는 수업을 1학년, 2학년, 3학년에 걸쳐 듣고 있고요. 1학년 때는 자유학기제 또는 자유학년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진로 탐색할 시간을 주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직업, 내가 원하는 학과를 선택해 보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고등학교 와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 중심으로 들을 기회를 주겠다는 뜻인 겁니다. 어떤 과목을 듣냐면 이런 과목을 듣습니다. 자, 공통과목이라고 하는 건 1학년 때 듣는 과목이고요. 일반 선택은 흔히 등급이 나오는 과목,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건 등급이 안 나오는 과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저 색깔이 좀 다르죠. 보겠습니다. 저 일반 선택의 빨간색이 수능 필수 과목입니다. 즉 수능으로 대학을 가려면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는 뜻입니다. 저 여린 노란 색깔이 수능 선택 과목입니다. 예를 들어 국어 같으면 독서 문학을 기본으로 하고요. 합과 작문, 언어 매체 중에 하나가 선택됩니다. 그게 25% 차지하거든요. 수학 같으면 수학 1, 2가 기본이고요. 미적분,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 그리고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뭐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데 따라서 아이가 수능으로 대학을 간다. 그럼 나는 수능에서 어떤 과목을 볼 건지를 결정하고 수강을 해야 되는 거고요. 특히 대학에 따라서 서울 상위권 대학은 공학계열, 자연계열을 오려면 꼭 확통과 기하 마음대로 선택해 이게 아니라 미적분 기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 되고 과학은 또는 사회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되라고 정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게 정해지지 않으면 사실 과목 선택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인 겁니다. 수능에서조차도요. 교과전형은 등급만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이러면 일반 선택은 등급이 나오지만 진로 선택은 절대평가 ABC만 나옵니다. 따라서 내가 교과전형 준비할 거면 일반 선택 과목, 그것도 아이들이 많이 듣는 과목을 같이 들어서 좋은 등급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동아리 활동, 자율활동 안 해도 사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대학은. 그런데 내가 학생부 종합으로 갈 거다 라고 한다면 진로 선택 과목을 주로 듣게 됩니다. 그럴 때 기계공학과를 가려고 하는 친구와 생명과학과를 가려는 친구는 다른 과목을 들어야 되는 거죠. 기계공학과를 가는 친구라면 예를 들어 수학 같으면 미적분, 기하까지 들어야 되고요. 반면에 과학에서는 물리학 2 이런 과목을 들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생명과학과를 갈 거야 종합으로 이런 친구는 사실 미적분하고 생명과학 2 이런 과목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과전형에서는요. 얘가 물리학 1을 들었던 생명과학 1을 들었던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계공학과를 갈 때 물리학 1을 들었으니까 좋아해.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단순 점수만 반영하니까요. 그런데 종합에서는 얘가 학과 관련된 또는 계열 관련된 과목을 들었냐 안 들었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선택까지도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마다 자기 진로 관심 분야에 따라서 이렇게 듣는 과목이 모두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물론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경우에요. 나는 종합전형 안 할 건데요. 그럼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때 보셔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실제 수능으로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려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와야 되는지, 교과전형으로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려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와야 되는지를 잘 판단하고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가 이렇게 정리됩니다. 대입이란 건 크게 정시와 수능 위주죠. 교과전형 그리고 학종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점수, 즉 사회화되는 1등부터 100등까지 존재하는 수능이나 교과전형은 경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경쟁자보다 잘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교과전형은 학교 내에서 잘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수능이라는 거는 건 전체 학생들, 전국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내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려면 열심히 영어 단어 외우고 수학 문제 풀어서 누가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냐, 정확하게 풀 수 있냐,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수업은 선생님 위주, 선생님이 열심히 문제를 풀어주고 아이들이 열심히 받아 적고
그 다음에 서열화되는 시험, 지필평가라고 하죠. 중간 기말 시험. 여기서 1점, 2점 잘 받는 게 중요한 거고요. 당연히 방과 후 수업도 국영수 중심, 수능 과목 중심으로 수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은 다르다는 거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제 보통 교과 세특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혼자 활동할 수도 있지만요. 팀으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더 나아가서 동아리 활동, 자율활동, 진로활동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럼 나 혼자 잘한다고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아이들을 잘 이끌어서 그 아이들 모두 다 잘하게 하는 게 실제 종합전형 준비를 잘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야 돼요. 누가 머리에 집어넣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되고 열심히 돌아다녀야 되고요. 또 수업도 선생님이 앞에서 쭉 문제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발표하고 보고서를 내면 선생님께 그걸 보면서 이런 건 참 좋은데 이런 건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코칭형 수업들. 그 다음에 세특에 기록되는 수행평가. 방과 후도 수능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진로 또는 학과 관련된 과목들이 개설되는 이런 체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극단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 개개인은 가능해요. 학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중학생이라면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이 어떻게 개설되는지 또는 그 학교 수업 방식은 어떤지 수행평가 비율은 어떤지 학생 활동은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 진로 프로그램들은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 다음에 사실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그 학교는 서울대 많이 보냈는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애들이 입학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지를 봐야 되죠. 대전 영재고, 대전 과거요. 90명 중에 50명 정도가 매년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합니다. 그럼 서울대 가려면 영재고 가면 되겠네. 아마 가능성은 가장 많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이 영재고를 갔는지를 같이 보셔야 되는 거죠. 자, 둔산반에 있는 학교, 대학 잘 보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수능점 잘 나옵니다. 그럼 그 학교 가면 내 아이도 수능 공부 잘할 수 있는 거냐? 어떤 아이들이 입학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게 보통 제가 말씀드릴 때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 성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걸 결정을 아이들이 입학하자마자 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4월, 5월에 과목 선택 조사를 시작하고요. 늦어도 8월 정도가 되면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와서 나는 천천히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건지 어떤 학과를 갈 건지 결정할 거야. 이건 늦다는 거예요. 왜? 이미 교육과정상에 중학교에서 그런 고민을 한 아이들이 자기한테 맞는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오는 거고요. 그 고등학교 오자마자 그러면 나는 이런 대학에 이런 학과에 갈 거니까 이러이러한 과목을 들어야지. 좀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서 선생님 저 이런 과를 갈 건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런 상담도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제가 아까 이제 통계를 잘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2021학년도와 2022학년 변화를 한 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두 개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건국대학교하고 경희대 보겠습니다. 저 노란색 있는 340이 뭐냐면요. 2021학년 작년까지는 건국대와 경희대 교과전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2학년도에 건국대는 340명, 경희대는 544명의 교과전형이 생깁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표 499명, 750명은 줄어드는 건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저만큼 주는 거예요. 그럼 단순하게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요. 야, 종합전형 준대 교과전형이 늘고 그 인원이 수능으로 갔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뭘 보셔야 되냐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건국대학교 499명 줄어든 건 어떤 인원이냐면요. KU 학교 추천 전형이라는 전형입니다. 이건 교과가 30이 반영되고 비교과 70 됐던 그러니까 종합으로 분류는 됐지만 실제 추천 전형이다 보니까 내신 성적 좋은 아이들이 경쟁하는 전형이었던 거예요. 그걸 줄인 겁니다. 그리고 교과 100으로 간 거고요. 경희대학교도 고교 연계 전형이라고 해서 인문 계열 2명, 자연계열 3명, 예체능 1명을 추천하게 하는 추천 전형입니다. 그 인원을 줄여서 일부를 교과로 가고 나머지를 수능을 옮긴 거죠. 그럼 원래 건국대, 경희대는 어떤 전형이냐면 KU 자기 추천이라는 전형이 있고 경희대학교는 네오 르네상스라는 학생부 100으로 판단하는 전형이 있습니다. 이 인원을 줄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내 아이가 원래부터 추천 전형을 생각했다면 이건 좀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나는 종합전형 갈 거야 라는 생각한 아이가 있다면
실제 인원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통계를 읽을 때는 전체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학과, 내가 원하는 전형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꼭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감만 확산되게 되는 거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단순히 보면 정시가 늡니다. 5,200명이요. 그런데 어디에서 움직였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논술 교과에서 많이 움직였고요. 종합에서 실제 움직이는 학교는 교과 전형이 없고 논술이 없던 학교들, 대표적으로 고려대, 성균관대 이런 학교들입니다. 이 학교들은 좀 이득이 있습니다. 또 정시라고 할 때는 누가 비교해야 되냐면 졸업생들 그리고 특목고 학생들과 경쟁이 되느냐 이걸 꼭 비교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학생이 줄었다. 예, 줄었습니다. 단수 숫자로는요. 교과 늘었다. 늘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 늘어난 교과 전형이 어디서 움직였는지, 줄어든 종합 전형이 어떤 성격의 종합이었는지, 내가 원하는 대학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학생부 기재 축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현재 중3은 중3 아이들끼리 경쟁하는 겁니다. 근데 동일한 주권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줄었다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안 줄었어요. 학생부 종합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교과 세특입니다. 즉 수업 시간 아이가 활동한 걸 선생님이 관찰하고 기록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그대로 있어요. 따라서 실제 의미 있는 기록이 줄진 않았다 라는 걸 꼭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자료는 많습니다. 조금만 찾아오면 아이의 진로 탐색, 또는 직업 탐색, 대입 정보 자료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요. 작년에 내가 원하는 대학의 학과의 전형의 점수들 이미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가지고 나에게 맞는 또는 내 아이에게 맞는 이런 정확한 정보를 좀 찾아서 그걸 분석해보는 단계가 꼭 필요할 것 같고, 잘 모르겠으면 제가 이제 공교육에 있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사교육 선생님들한테 학원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학원은 당연히 학원 다녀야 돼요 라고 말하겠죠. 그거 말고 좀 더 객관적 입장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이런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대전 지역 같은 경우에도 각 지역 도서관이라던가 또 지역교육청에서 그런 그 상담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꼭 그런 데를 찾아가서 상담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